어머님들 마음을 안정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아이들 천천히 갈 수 있게 기다려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느린 기간을 지난 아이는 아무리 느린 아이라도 성장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햇지 에듀 쓰기 영어 윤희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의 공저, 더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자녀 교육서라기보다는 자기 개발서에 가까워요. 하지만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넓은 맥락에서 보자면 아이의 자질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이 책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책의 전체 파트를 소개하기보다는 일부에서 아이들 교육에 접목시킬 만한 내용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구성하는 9개의 챕터 중에 가장 흥미로운 제목들이 많은 챕터 2의 제목들을 우선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챕터 2,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하라. 가능한 빨리 형편없이 하라. 빨리 배우기 위해 빨리 실패하기. 당당한 초보자, 그냥 시도하라. 우주 최악의 강사, 실패의 재정의, 실패는 정의하기 나름이다. 실패하며 전진하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을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서 시도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챕터 2에 나온 소제목들을 초등학생이 하는 공부에는 그대로 다 갖다 적용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라 오늘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초등 6년간의 공부는 최대한 많은 것을 빠르게 배워보고, 접해보고, 까먹고, 그리고 다시 배우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가끔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가 한 번 배운 걸 다시 물어봤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거에서 충격을 받거나 왜 얘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것도 몰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아이들,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이죠. 영재 막 이런 아이들 말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기억력이 한 반나절 정도밖에 안 가요. 초등학생 복습은 제가 꼭 당일에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반나절이 지나고 나면 그날 배운 것도 내일 되면 까먹어요. 그래서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복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까먹더라도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초등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당함이에요.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를 막 20점 받은 애가 있어요. 근데 20점 받았다고 그때부터 아이가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던가 엄마한테 혼날까 봐 전전긍긍 한다던가 하면 분명히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공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 공부는 틀리는 과정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도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모든 과정이 다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걸 배우는 게 초등 공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초등은 틀리는 게 당연한 시기거든요. 제가 빙상 스케이트를 타본 적 없지만 지금부터 제가 가가지고 얼음판 위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매일매일 가서 넘어질 각오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초등 공부는 6년 동안 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틀리고 그 과정만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이가 공부하는데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 6년의 공부는 아이가 잘하기 위한, 지금 당장 100점을 맞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뭘 모르고 자기가 뭐에 취약한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책의 챕터 2,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의 첫 파트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테드 올랜도와 데이비드 베일즈의 저서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에 실린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 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데 점점 능숙해져 갔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도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일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잘하기를 바라면 겁부터 덜컥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도해보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해요, 초보한테는. 대신 그 50번의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질책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50번의 질책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받다 보면 다 큰 성인한테도 그거는 굉장히 지나가기 힘든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의지가 크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되게 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50번을 실패하는 과정에서 계속 질책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한 10번도 안 돼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50번의 실패를 칭찬하기보다는 50번의 시행착오를 질책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팽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아이들이 처음에는 비교나 상대적 우위 없이 그냥 자기 재미에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슬쩍슬쩍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뒤로 숨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안 하는 방법을 택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아이 스스로 그동안 공부하는 기간 그런 분위기를 학습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에 공부를 하고 실패에 대해서, 시도에 대해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친구랑 비교를 당하거나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라던가 나는 쟤보다 못하네? 라는 어른들의 피드백을 계속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제 점점점 눈치를 보게 되고 점점점 안 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영어를 쓰기로 배우는 방식으로 계속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학원에 와서 그냥 매일 문장을 쓰고 매일 틀리기만 반복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아이는 매일매일 문장을 틀리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6개월 전에는 ABCD밖에 모르던 아이가 영어 어순을 이해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저는 봐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그 작은 변화들 있잖아요. 그거를 기다려주시는 거에서 조금 디테일이 우리 아이만 보시니까 조금 저랑은 다르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많은 아이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비교해가면서 와 이만큼 성장했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어머님은 인스타에서 되게 잘하는 집 아이 보다가 우리 집 애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되게 못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그렇게 보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어머님들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아이들 천천히 갈 수 있게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느린 기간을 지난 아이는 아무리 느린 아이라도 성장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틀려도 된다고 계속 시도하는 네가 정말 멋지다고 그렇게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니모를 찾아서 월리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튼의 말도 들어보자.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 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사춘기도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빨리 틀릴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실패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적인 사회인지에 따라서 개인이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날 힘도 생기고 개인이 다시 용기를 낼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를 재기불능 사회 혹은 원샷 사회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실패나 시행착오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당연히 인지하기보다는 실패를 패배라고 인식하는 인식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해마다 놓치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다들 좀 바쁘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관용을 용인할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김누리 교수님 책 소개할 때
독일에서는 여러 번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자기가 30이 넘어서도 내 전공을 찾았을 때, 나한테 맞는 적성을 찾았을 때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사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용기 내기가 쉽지 않죠.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용기는 이렇게 묻어가기가 조금 쉬운데, 단지 개인이 조금 특출나서 그런 용기를 내는 사회라면 보편적인 용기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인이 성공마저도 급하게 생각하는 이 특성이 아이들 교육에까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칠세고시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너의 인생은 실패 없이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탄탄하게 쭉 가서 초등부터 의대반에 들어가고 대학까지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게, 한 번의 실패도 하지 말렴, 너는 공부만 해, 내가 그 뒤에 모든 걸 서포트할게,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이 안타까워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아이가 눈도 돌리지 않고 공부만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식만으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협동도 배워야 하고 봉사도 배워야 되고 어울림도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지식으로 편중된 교육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도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도 이제 대학을 조금 몇 번씩 가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도 너무 오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전공을 20세 이전에 딱 정해놓고 그 길로만 가라고 하는 건 좀 폭력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원할 때 언제든지 내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용인된다면 능력 좋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훨씬 더 자기의 가능성을 크게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가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살이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을 때 시도하는 게 당연한 사회 분위기. 그러면 아이들도 당장 19살에 보는 입시에 한 번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최근에 윤미의 벤츠 영업이사님이 쓰신 가진 게 지독한 뿐이라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자녀 교육과는 접목시킬 만한 부분이 있는 책은 아니라서 이 채널에서 소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읽은 책이기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책이에요. 윤미의 이사님은 20대부터 세일즈, 영업사원이셨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체면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일은 특히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윤미 이사님은 그걸 20대부터 하셨고 매일 거절당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게 본인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남보다 10배, 20배, 100배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다른 말로 하면 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구라도 계속 싫은 소리를 듣고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눈치를 보게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데, 윤미애 이사님은 그럴 때마다 더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도전하고 또 거절당하러 가고 그런 일을 반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모차르트는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행적인 행동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 천재임을 영화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살리에르인데요. 살리에르는 노력도 하지 않고 천재성을 그렇게 발휘하고 맨날 기획만 일삼는 모차르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만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질투가 나서. 그래서 질투에 점점점 눈이 멀어갑니다. 저는 아마데우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리에르가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살리에르도 궁정음악가였잖아요. 당대에 인정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음악가였거든요. 그러면 시선을 모차르트라는 천재한테 두기보다 잘하네?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자기한테 시선을 돌리고 자기한테 집중했더라면 살리에르가 조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조금 더 행복한 음악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하는 실수가 이게 큰일인지 아닌지는 우선은 주위 어른들의 반응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거든요. 어떤 시험에서 아이가 뭐 30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런데 막 엄마가 30점 받은 시험지를 갖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어떡하냐 하고 막 애 손을 잡고 막 학원 돌아다니고 막 레벨 테스트 보러 다니고 막 데리고 가서 애가 듣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해주세요, 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아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30점 받은 그 결과를 굉장히 큰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30점 받아갖고 왔는데 엄마가 막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 자랑스러운 내 새끼 3개나 맞았어? 다음에는 1개만 더 맞아볼까? 우리 다음에 40점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해줬다면 아이가 학습을 대하는 태도도 당연히 그 리액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학원 아이들도 이제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한테 와서 전혀 다른 학습 방법으로 이제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다른 학원에서는 테스트를 많이 받거나 매일매일의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하는 교육 방식을 받았던 아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랑 와서 문장 쓰기를 할 때도 문장 하나 쓰고 이렇게 쓱 눈치부터 봐요. 근데 틀렸으면 틀렸나 보지 하고서 선생님이 이제 대수롭지도 않게 별을 치고 여기 이거 틀렸네 라고 하고 문장을 쓰다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분명히 없어요. 근데 모른다고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처음에 오면 보이거든요. 근데 단어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래 몰라? 그럼 네이버 열어봐.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검색하면 돼. 그리고 사전 찾는 방법을 바로 알려줘요. 그러면 아이가 2-3번 정도까지는 학원에 처음에 와서 이제 눈치를 조금 봐요. 분위기도 잘 모르겠고 여기는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단어를 몰라도 되고 문장을 쓰다가 틀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학습을 쌓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한 3번 정도만 하면 인지를 해요. 틀려도 되는구나. 틀려도 안 혼나는구나.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기준치가 이제 낮아져요.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고 틀리면서 나아가거든요. 저는 몰라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혼내지 않는데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기는 해요. 왜냐면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문장을 써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기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거는 주위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못하거나 실수할 때마다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도 틀려. 어른은 안 할 것 같지? 어른도 다 실수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가 실수에 대해서 용인하는 그릇이 커질수록 중고등학교 때 더 강하게 깊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초등은 자기 스스로 어디까지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지 그릇을 키워가야 하는 과정이지 요만한 막 간장종지만하게 나는 꼭 100점 맞아야 돼 막 이렇게 그렇게 자라버리면 중고등학교 가서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더 큰 공부 그릇을 만들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큰 성공을 격려받는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과학경진대에서 메달을 따며 최고의 시험 점수를 받으라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성공에 대한 격려는 교육의 핵심이 된 듯하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이든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평균을 웃도는 성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큰 성공만 노리는 태도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제가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은 매일매일 아버지에 대해서 그날의 실패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는 가정 환경이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책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책에서 등장했었던 내용인지 혹시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정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방침이 이제 그거였다고 해요. 매일매일의 실패를 브리핑하기.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날이라는 건 성공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날이라고 아버지는 항상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교육 방침이 자신이 자라오는데 가장 큰 성공을 이루는 밑받침이 됐었다고 그 책에서 말했었거든요. 실패를 독려하는 사회, 실패를 응원하는 사회, 실패를 박수 쳐주는 사회, 시행착오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런 사회, 그런 교육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격려보다 실패했던 경험에 대한 격려는 그건 바로 도전했던 너가 참 멋있다는 용기에 대한 격려일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이들 공부도 그렇게 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도전을 응원하고 모두의 실패를 응원합니다. 실패는 결국 도전했다는 증거니까요. 그 실패들이 쌓여서 꼭 성공하게 될 거예요.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은 책이에요. 평소에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